안녕하세요. 절반 자칭 영어 학습 전문가 상변 선생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 하면요. 수능 영어라는 게 있잖아요. 수능 영어의 취지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 취지에 맞춘 학습 방법은 뭐가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특히 고등학교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관심 가장 많이 가지실 것 같고요. 얼마 전인가 유튜브에서 그런 내용을 본 것 같아요. 댓글로 봤을 수도 있겠네요. 게시판에서, 수험생 사이트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니, 수능 영어 1등급 나오는 애가 회화 한마디도 못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글을 보고선, 지금, 이분은 수능 영어라고 하는 것을 회화의 목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능 영어는 목적이 회화가 아닙니다. 수능 영어의 목적은 수학 능력. 여기서 말하는 수학은 mathematics, 수학이 아니고요. 그 대학교에서 학문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의 능력을 테스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학교에서의 영어라는 것이 가장 어느 부분에서 의미를 갖느냐에 초점을 맞춘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대학생이 되게 되면 영어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됩니다. 제가 저번에 어떤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을 하고 나면 가장 처음 보게 되는 시험이 영어인 곳들이 꽤 많습니다. 영어의 그 등급을 나눠가지고 이제 교양영어 반 편성을 위해서 그런 시험을 많이 보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영어라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고요. 그럼 영어는 왜 기본이 되어야 하냐면 그 전공 서적들, 그러니까 뭐 학문 분야의 여러 가지 갈래가 있을 텐데 그 모든 학문 분야들의 학술적인 용어는 영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논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도 영어로 쓰고 일본 사람도 영어로 쓰고 중국 사람도 영어로 씁니다. 이 말은 모든 학술적인 의미에서 학술적인 그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갖춰야 되는 것이 영어 능력이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그러면 대학교 다니게 되면 보고서 같은 것도 많이 써야 되는데 자기가 공부하는 분부에 있어서 논문 같은 것도 읽을 기회가 많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과제로도 교수님들이 영어 논문 같은 것을 내주시기도 하고요. 아니면 영어 자료를 논문하고 비슷한 자료들을 내주시기도 합니다. 그런 걸 보면 일단 대학교에서는 어려운 지문을 그러니까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도 쉽지가 않겠죠. 그죠? 학술적인 글들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문과 쪽의 학술적인 글들, 특히 철학과 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려운 글들이 많습니다. 이과 쪽은 좀 더 쉽고요. 그 어려운 글들을 읽고 이해하는 것이 대학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영작이라고 하는 것이 대학교에서 필요한 경우는 영작 수업하고 뭐 레포트 쓸 때 그 정도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학술적인 수준의 글을 대학생이 이렇게 막 쓸 이유는 거의 없죠. 뭐 박사 과정을 받는 사람들도 영어로 다 직접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영어로 직접 쓰더라도 나중에 다시 원어민의 교정을 받는다든지 전문가의 교정을 받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그 쓰는 과정이라고 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 정도의 글을 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학술적인 글들을 쓰는 것보다는 읽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이 대학교에서의 영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수학 능력 시험에서 영어는 그 부분을 평가합니다. 실제로 교수님들이 쓴 학술적인 글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그 글들을 제한된 시간에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있으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도록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듣기잖아요. 그러니까 수학 능력에 분명히 읽기도 체크하고요. 듣기도 체크합니다. 듣기 평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독해 파트 있으니까. 그리고 특정한 유형들은 쓰기라고 얘기하고 말하기라고 얘기하는 영역들이 있어요. 이제 쓰기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너가 글을 쓰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 여기 배열되어 있는 문장들 중에서 흐름을 끊는 녀석이 누군지를 알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다가 문장의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을 찾기를 낸다라든지 네가 글을 쓸 줄 안다면 이 문장이 들어갈 위치가 눈에 딱 보일 거야. 이런 식이라든지 아니면 네가 글을 쓸 줄 안다면 이 맥락에 따라서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이 뭔지를 찾을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것이 수학 능력 시험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쓰기라고 하는 것도
직접적 쓰기가 아니에요. 직접적 쓰기라는 건 논술처럼 쓴 다음에 그걸 평가하는 거잖아요. 간접 쓰기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수능의 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말하기, 읽기, 듣기, 쓰기가 수능에 다 포함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큰 비중은 듣기와 읽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듣기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걸 물어보진 않습니다. 듣기는 되게 쉽습니다. 어려운 거는 읽기 부분이에요. 그래서 수학 능력 시험 영어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듣기보다 읽기에 더 치중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읽기라는 공부를 어느 곳에 맞춰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느냐? 보세요. 수학 능력 시험이 어려운 학술적인 글을 제한된 시간에 읽고 정확히 이해하는 것을 평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능의 시험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지문을 읽고 이해한 경우에는 선지에서 헷갈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영어 지문에서 글쓴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잖아요. 그 글쓴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충분히 정확히 파악을 하게 되면 선지라고 하는 것이 물과 기름처럼 정답과 오답으로 딱 나뉘어지는 것이 수능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는 학생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지문을 먼저 설명을 하겠죠. 이건 이 문장은 이런 의미고 이런 의미고 이런 의미고 해석도 해주면서 따라서 글쓴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럼 이제부터 선지를 보자. 1번은 맞니 안 맞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틀리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지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 해석과 그에 뒤따르는 이해가 될 경우에는 잘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틀리는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거.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석한 이후에는 이제 이해의 능력이거든요. 근데 이 이해의 영역 같은 경우는 순전히 영어의 파트가 아니라 국어 영역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해의 능력에 문제 있는 학생들이라면 국어 영역에서 5등급 점수도 안 나올 겁니다. 6등급, 7등급 이보다 못한 점수들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수능 영어의 공부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어려운 거를 읽고 이해하는 것을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 이해를 위한 그 전 단계가 뭐라고요? 정확한 해석이잖아요. 정확한 해석이 되면 웬만한 이해 능력은 학생들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초점을 두는 것이 해석을 정확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근데 학생들은요, 가만히 두면요, 정확한 해석 공부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뭘 공부하려고 하냐면 그냥 문제풀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지? 근데 문제풀이 방법을 막 배워. 문제풀이 방법을 막 배웠는데 실전에 적용을 하려면 풀이 방법을 알아도 적용이 안 돼요. 왜? 해석이 안 되니까. 그 근원적인 공부 핵심을 놓치기 때문에 아이들은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수능에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대학 가게 되면 공부하는 토익이라든지 공시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토익이나 토익 같은 학원들 보면 스킬을 많이 가르쳐요. 이럴 때는 이렇게 풀어야 돼. 저럴 때는 저렇게 풀어야 돼. 근데 아이들, 그 토익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합시다. 토익을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 문제는 풀이법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고요. 그 학생들 대부분 해석이 부정확해서 틀리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 후배라든지 제 조교 토익을 처음 봤는데 제 후배는 990점, 제 조교는 985점이 나왔다고요. 그 후배하고 조교가 유형 풀이법이라는 걸 배운 적 있겠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냥 오롯이 영어 문장을 이해하는 능력이 완벽에 가깝다라는 것밖에 없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수능도 지문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능력만 갖추게 되면 틀릴 가능성은 확 떨어집니다. 아이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문제 풀이법이 중요하다. 아닙니다. 근원적인 것은 정확한 해석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정확한 해석을 배운 학생들, 해석이 정확해지고 나면 고득점을 받게 되고, 고득점을 받게 되니까 영어 재밌어지고 선순환 구조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특정한 문제 유형을 틀리는 경우가 가끔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만
문제풀이법은 의미를 가질 수 있고요. 사실 문제풀이법이라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풀이법은 상당히 빠른 시간에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수능 영어라고 하는 것은 학술적인 지문을 정확히 읽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이다. 따라서 우리가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 정확히 해석해서 이해하는 공부를 해야 한다.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 무엇을 공부해야 되느냐?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가 있죠. 구문과 어휘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고르게 발전하면 정확한 해석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되고요. 다만 어휘 같은 경우도 올바른 그 학습법은 사전을 통해서 학습하는 것이다. 구문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주류인 것들은 너무 예외가 많고요. 제가 강의하고 있는 그런 방식의 영어학의 내용을 쫓아가는 예외가 가능한 적은 방식을 쫓아가는 것이 효율적이고 재미가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수능 그 영어의 시험 취지를 고려해서 어떻게 영어를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